네,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 패권 경쟁 국가로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AIIB의 가입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득실을 따져보고 또 복잡해져가는 한중미 삼각 외교 관계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상원 현대경제연구소 본부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AIIB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AIIB가 무엇인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일 주도의 세계은행 또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에 제안한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프라 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에 사무국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초기 자본금은 500억 달러지만 목표액이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를 모아서 아시아 국가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일종의 이제 투자은행인 거죠. 네네. 형식은. 네. 투자은행인데 이제 중국의 의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세계 통화 질서에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통화 질서가 1944년에 브레튼우드 체제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달러 기축으로 만들었는데 달러 기축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가 이제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서 월드뱅크라고 하는 이건 투자은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게 IMF, 국제통화기금이고, 또 하나가 WTO예요. 국제무역을 갖다가 이제 잘 해주게 하는 요 세 가지를 원래 만들기로 했던 건데 앞에 두 개는 금방 만들어졌고 WTO는 좀 늦게 만들어졌죠. 근데 WTO는 이제 이 체제로 가면 되는데 금융 체제에서 미국에 주도하는 체제에 중국이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아시아 쪽에 일단 개발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월드뱅크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이런 은행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환 안정기금, 외환 안정기금 같은 걸 또 같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IMF를 겨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AIIB 가입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도 있었는데요. 최인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B는 우리가 설립 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A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행될 경우 아시아 지역의 대형 인프라 건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AIIB는 우리의 금융 외교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은행에 뭐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아시아 쪽의 지역 개발, 특히나 인프라 개발 쪽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차관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개발도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는 우리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건설회사들이 아시아 지역의 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 지금 그 인프라 투자 전체 시장 규모가 한 7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 쪽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인도, 중국만 해도 한 28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25억 이상 되기 때문에 아시아 쪽 인구가 세계 인구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아시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하는 만큼 인프라 투자 수요가 훨씬 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키워왔던 해외 건설 이거를 아시아 쪽에서 다시 한번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창기 회원국에 중국이 우리를 꼭 그 가입하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뭐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는 경제 규모가 꽤 큰 편에 속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 GDP가 1조 달러에 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일 3국의 관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비슷한 규모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힘의 균형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우리나라를 꼭 집어넣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외교적인
그 외교안보적인 그런 취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결국 뭐 AIB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실익이 있어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국내 경제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 국내 경제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네.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이제 아시아 쪽에 개발 쪽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설비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납품이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국내 내수 쪽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요즘 그 유가가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네. 중동 쪽에 우리 건설 붐이 원래 제일 컸던 데거든요. 근데 그쪽의 건설이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대체 우리 사업자나 투자지로서 아시아가 이제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죠. 예. 홍 교수님, 지금 한상환 본부장님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우리를 꼭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동안 여기에 좀 주춤주춤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은 금융 패권 경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중국이 이제 아시아의 큰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2강 체제, 세계 2강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기축 때문에 제일 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그러면서도 이런 경제 위기만 되면은 그 피해를 사실상 달러가 확 달러를 발행을 하니까 추가 발행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키니까 중국이 제일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정치적으로 뭐 어떠냐면 뭐 이게 정확한 아마 수년 전에 들은 거니까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움직이는 돈 중에 98%가 실물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허. 사실상 금융 파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융 지도를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부상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G2라고 해야. 예, 그리고 항상 말하자면 얻어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AIIB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이게 ADB, 일본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ADB라고 하는 지역 구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 세계 지역으로 좀 지역 개발은행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칸 디벨롭먼트 뱅크라든가 뭐 ADB,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라든가 인터 아메리카 디벨롭먼트 뱅크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전부 지배 그 구조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이 이제 미국의 파트너로서 돼 있고, 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파트너로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AIIB를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지금 사실은 목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그 자국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을 말하자면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으로서의 그 구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게 지금 결정이었고, 예. 그래서 뭐 이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이걸 지연시켜 왔던 거죠. 그런데 지연시켜 오다가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역외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참여를 결정하고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것을 미루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익들,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적 이익들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규모에 걸맞는 지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AI에 비해서 이 창립할 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한 지분 확보가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눈치를 보느라고 가입이 늦어졌다, 2대 주주 자리를 놓쳤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2대 주주 자리를 놓쳤다면 어느 정도의 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지배 구조 자체가요. 아까 잠깐 뭐 표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총 1,00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를 이미 중국이 내놓고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0%를 지금 중국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게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증자를 통해서 중국의 지분율을 낮춰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500억 달러를 가지고 나머지 그 500억 달러에서 50%는 외국가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5%를 아시아 국가에서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호주도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인도도 있고 인도가 가장 큰 지금 이제 나머지 25% 중에서 지금 10% 정도를 생각을 하니까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 모든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부담하고 우리가 또 가져올
가져올 수 있는 지분은 한 6, 7%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뭐 돈으로 따진다면 한 1조 원 정도 1조 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뭐 돈이 더 들어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한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분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국제 기구에 우리가 직원을 우리 한국 사람으로 파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이 되니까요. 그 지분 문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배분이라는 거는 또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까 이제 몇 %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부터 이제 그 배분이 이루어지는 건 이제 협상, 참여 국가들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일단 예. 중국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절반을 놓고 나머지를 이제 배분을 25% 배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25%를 가지고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올 것이냐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뭐 대체로 이제 GDP 규모에 따라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가게 될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든지 뭐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네. 몇 %까지 이제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몇 %까지 확보해야 된다면 50% 확보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네. 그건 뭐 중국이 이미 갖고 가버린 상태라서 네. 이게 처음에 중국이 50%를 갖고 가겠다고 시작한 판에는 이게 오히려 중국의 좀 주도권을 좀 약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참여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유럽 쪽에서 이제 참여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이제 안 들어가면 우리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쳇말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들어가서는 우리가 한 6%, 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예.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그리고 되겠죠. 또 하나가 지금 일본입니다. 네. 일본도 가입을 할까요? 일본은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아. 일본은 ADB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일본은 가입을 안 할 가능성이 ADB를 통해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가 된 ADB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중국과 같이 협력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이 ADB의 대립 관계로서 AIIB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게 들어와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우리가 주춤주춤하다가 가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럽 국가들이 가입에 참여하게 된 게 계기가 됐거든요.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참여를 한다면은 우리가 또 중국 주도의 흐름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지금 이제 그런 논의들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섣부른 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걸 가입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춤주춤하고 눈치를 봤다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익을 놓고서 예. 충분히 따지고 검토하고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주춤주춤한다 혹은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고위 정책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마치 무슨 우리가 좀 창피한 노릇이다 이렇게 주권 국가로서 창피하다 이렇게 이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ADB가 미일 주도고요. 그 미국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AIIB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보를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미국 눈치 안 봅니까? 당연히 봐야죠. 그렇죠. 그거는 지극히 우리 안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나라를 일투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의사결정에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끌면서 미국도 이제 유럽 국가들이 돌아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월드뱅크라고는 한 세계적인 그런 세계 기구 밑에 아시아 지역에는 지금까지는 ADB만 있었다면 이제는 ADB하고 AIIB가 양립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미국도 용인하는 것이고요. 예. 네. 거기에 우리는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가입을 한 겁니다. 참고로 미국 정부 입장도 AIIB 가입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는 미국과 또 사드라는 그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IIB 가입이 사드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그러한 이 영향을 서로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사드대로요. 이것이 우리 국익과 국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 정부가 미국, 중국, 양국의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을 끌고 지연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지금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고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당한 고급 정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미 지났으니까요. 전두환 정부 초기에요. 미국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정부에다 대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지만 국민들한테 발표도 안 하고 3개월 이상을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요청을 미국이 철회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말에 부재의 기위면 불모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정보를 일반 사람이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는 적어도 그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이라면 지식인들이든 정치인들인 간에 그 내면의 이 논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각자 자기 정파들의 정략적 이익을 가지고 정당적 이익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서 가지고서는 나중에 역사에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네, 예. 오늘 마침 한미 합참 의장이 회담을 갔는데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좀 논의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미국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요청을 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네. 근데 중국은 그동안에 물밑에서 계속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공식화시키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공식화시키고 나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주한미군의 미국이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 결정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자 하는데 한국으로 하여금 동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라든가 중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포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의사결정을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원하는 쪽이 있을 수 있죠. 네. 물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중국의 우려는 또 중국이 자기 자신의 국가 안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우려를 계속 전달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제 한미 합참의 그 회의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겠죠. 지금 북한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위협, 여러 동북아 가지 안보의 위협 안보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단 하나 사드 이거 좀 이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한국과 중국, 미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하나 더 네.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AIIB 가입으로 나중에 이제 통일 이후 또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네. 직접 북한에 투자는 안 하지만 AIIB 가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예. 있는데 북한에 대한 그 개발은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그 투자보다는 예. 우리나라가 직접 들어가는 투자 지분이 제일 많게 될 겁니다. 관계만 개선이 되면. 예. 우리가 지난번 캐도 협상 때도 보면 결국은 돈은 우리가 다 대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AIIB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북한 개발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통일을 되든 안 되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죠. 돌아 들어가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가입 이후 아시아 금융 패권 경쟁 그리고 사드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전문가였습니다.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소 본부장 그리고 홍성걸 국민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